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거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명작을 한번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니야. 정말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야. 오랜만에.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유튜브에서 많이 봐가지고 타이타닉에 대한.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와봤지. 재탕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사진으로 찍어왔잖아요. 저는 뭘 보관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워버려요. 룸디오 한 거. 그래서 재탕이 아닙니다. 예. 새롭게 또, 네. 오늘 영화는 냉장룸 타이타닉이라니 중학교 때 같이 타이타닉을 봤던 공한나라는 여자아이가 떠오르는구나. 한나야 보고 있니? 너가 그때 키스해도 되냐고 먼저 물어봤잖아. 혹시 보고 있다면 연락 줘. 아니야. 아무튼 그래요. 두 분의 또 다른 사랑 또 응원합니다. 네.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타이타닉. 미안. 아니야. 1998년도 영화이고요. 멜로 로맨스 영화이고 미쿡 영화입니다. 195분이라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 진짜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뭔가 아바타. 정말 뭔가를 많이 만드셨는데 터미네이터, 에이리언, 피라나드. 정말 많은 영화를 또.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 빌리 제인, 캐시 베이츠, 프란시스 피셔입니다. (1912년 4월 15일) 거대한 타이타닉호의 침몰.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얼어 죽었어요. 수심이 너무 깊어서 배를 바다에서 건지지도 못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기술이 발전해 탐사선이 타이타닉호 근처를 조사하다가 한 여인의 그림과 물건들을 발견하는데요.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한 사람들은 이 주인공을 찾아 나섭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는데요.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그녀. 그녀는 오래전 잃어버린 물건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믿을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요. 여기 진지하게 포커 게임을 한 남자가 있는데요. 바로 잭이라는 친구였어요. 잭은 이 타이타닉 호의 열차권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걸었는데요. 숨막히는 그 순간 타이타닉 호가 출항하기 5분 전에 정말 극적으로 잭이 포커게임에 이기면서 이
타이타닉호 예매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잭은 그 3등석에 타게 되는데요. 타이타닉호가 이 당시에 제일 큰 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이제 배웅을 받으며 출항하게 되었죠. 얼마나 컸냐면은요, 이 배가 출항했을 때, 이 배가 만약에 출항하면 옆에 있던 작은 배들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좀 멀리 나가 있어야 될 정도로 배가 되게 큰 배였어요. 한편 이 배에는 너무나도 예쁜 그녀 로즈가 타 있었는데요. 로즈는 뭔가 예쁜 얼굴과 또 예쁜 몸매를 가졌지만 뭔가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특히 뭔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가판 위에 올라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잭의 친구는요, 로즈를 보고, 아, 나도 저 여자한테 한번 말 좀 걸어보고 싶다, 라면서 그녀를 보면서 내심 눈길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리고 잭의 거리는 굉장히 멀었는데요. 이 당시 타이타닉호의 1등석은 그야말로 정말 부자들만 탈 수 있는 호였어요. 정말 매일같이 초호화 파티가 이루어졌고 고급 양주에 고급 샴페인을 따고 매일 좋은 연주가 들리는 그런 곳에서 또 수혜를 보내야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배와는 다르게 이 1등석이 되게 좋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1등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1등석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탄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그렇게 3등석에 탄 잭과 1등석에 탄 로즈는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거기다 예쁜 로즈는요, 굉장히 잘 나가는 칼이라는 약혼자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잭이 이 바다를 보면서 한가로이 누워가지고 요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해 보이는 여자가 드레스를 입고 간판 위로 마구잡이로 뛰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배 끝에 매달리는데요. 여자는 곧 바다로 떨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잭이 로즈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잭은 로즈가 아침에 봐서 알지만 그녀를 좀 이렇게 호감이 있었거든요. 잭은 로즈를 말리면서 만약에 당신이 이곳에서 떨어진다면 나도 같이 떨어질 거라며 나는 수영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바다에 떨어져도 수영을 잘하면 잭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바다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다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수영을 잘하는 잭도, 그리고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로즈도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얼어 죽을 판국이었죠. 잭은 로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만약에 바다로 떨어진다면 당신의 온몸이 수천 번 바늘에 찔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잭이 하지만 당신이 떨어진다면 나 역시 함께 떨어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순간 로즈가 삐끗해서 잠깐 떨어질 뻔해요. 그래서 이 난간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잭이 로즈를 극적으로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잭은 절대로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녀에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배 가판 위로 그녀를 끌어올렸는데 이게 그녀가 이제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이 치마가 살짝 걷어 올려지고 그녀의 이 몸이 약간 좀 뭐랄까 남들이 보기에 조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지나가던 그 로즈의 비명을 지르는 몇몇 사람들이 옵니다. 그 중에서는 칼과 칼의 사람들도 있었죠. 사람들은 잭의 모습을 보고 저 3등석에 탄 잭이라는 인간이 지금 우리 아가씨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크게 오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로즈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당신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잭의 이런 오해는요, 로즈의 이런 말 덕분에 금방 벗겨질 수 있었는데요. 이제 잭이 로즈를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그에게 약간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당신은 내 약혼자를 구해준 영웅이라면서 내가 이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즈는 고작 내 목숨을 구해준 값이 2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느냐고 되묻는데요. 그제서야 칼은 다음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저녁 식사는 1등급 사람들, 티켓을 끄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저녁 식사였어요. 그리고 칼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 저녁 식사에 초대된다는 것은 그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또 다른 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뜻깊은 저녁 식사였죠. 물론 로즈는 이런 저녁 식사가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편협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한편 칼은 로즈에게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칼은 그 구하기도 어렵다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사파이어 목걸이를 하나 구해주는데요. 이 목걸이는 루이 16세가 착용했었던 태양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걸이였어요. 칼은 만약 로즈 당신이 나에게 마음만 온전히 준다면은 내가 당신에게 뭐든 다 선물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로즈 역시 이 목걸이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랍니다. 하긴 이 타이타닉호는요, 세상에서 제일 큰 배잖아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크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이미 신문에도 나와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공공연연하게 다들 타이타닉호라는 엄청 큰 배가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다 알게 되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배라는 명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놀래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타이타닉호가 크기도 크기지만 어떤 배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타이타닉 회사 사장님은 대서특필에 이 배가 실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퇴역식을 앞두고 있었던 선장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그냥 이 배를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 사장님의 CEO의 말에 따라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일찍 배를 몰고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 로즈는 다음날 잭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잭에게 어젯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듣기도 해요. 이 잭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화가였는데 뭐 이런 부둣가에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줘라,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량의 돈을 받고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귀족 생활이 답답했던 로즈는요, 잭에게 그냥 던지는 말로, 그냥 흘러가는 말로 당신이 만약에 또다시 그런 배에서 내려서 뭐 LA 부둣가로 가게 된다면 나도 데려가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로즈는 귀족 생활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격식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격식을 벗어 던지는 게 꼭 배 밖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잭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래침을 이제 그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바다에 퇴하고 뱉는 그런 시범을 한번 보여줘. 그러면서 이 아가씨 로즈에게 당신도 한번 가래침을 우악스럽게 한번 뱉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즈가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는데 또 하다 보니까 로즈 성격에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귀부인들이 있었죠. 바로 로즈의 어머니와 또 로즈의 어머니의 친구분들이셨는데요. 이분들 다 1등석에 단 초호화 부자였어요. 일등석 사람들은 로즈를 구해준 잭에게 정말 호의적이고 잘 해주었지만 로즈의 어머니는 잭을 마치 벌레 보는 듯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이 벌레네? 밟아 죽여야겠다 라는 굉장히 쌀벌한 눈빛이었어요. 한편 브루스는요, 이 브루스라고 이 1등석에 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귀부인들과는 조금 다른 캐릭터의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싸늘한 눈빛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로즈의 어머니시고요. 여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신 그 뭔가 굉장히 좀 따뜻해 보이는 분이 브루스라는 귀부인이었어요. 이분은 원래부터 부자는 아니었고요. 그 서부에서 남편분이 금광을 발견하면서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경우였어요. 또 이거를 졸부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이 3등석에 타 있는 잭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 잭이 카레이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요, 흔쾌히
자신의 아들이 입었던 양복을 하나 빌려주기도 합니다. 잭은 이 저녁 식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낡은 옷을 입고 가야만 했지만 다행히도 브루스가 도와주는 덕분에 정말 멋지게 한껏 차려입고 저녁 식사에 초대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박나님도 돌님도 어서오세요. 하지만 잭이 마음에 들었지 않았던 로즈의 어머니는요, 잭을 보면서 약간은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요. 잭이 딱 집을 정해놓고 머물면서 지내지 않았거든요. 로즈의 어머니는 당신 집도 없다는데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 괜찮으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잭은 이 말에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대답을 합니다. 잭은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자체가 잭에게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잭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두 가지. 쉴 수 있는 공기와, 그러니까 숨을 마실 수 있는 공기와, 그리고 잭이 화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종이만 있다면 충분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이 그냥 이렇게 한 곳에 머무는 생활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건 이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잭 역시도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오늘 당장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어요. 인생은 축복이니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된다며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 된다고 잭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자기의 소감이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이 멋있는 팔에 다른 1등석 사람들은 동의도 하고 웃음을 짓기도 하지만요. 이 로즈의 약혼자 칼은요. 이런 잭이 더더욱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잭은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때 잭이 로즈에게 쪽지를 하나 써서 그 로즈의 손에 살며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쥐어져요. 이 쪽지에는 순간을 소중히 해야 된다면서 우리 시계 앞에서 보아요 라고 써져 있었는데요. 로즈 역시 잭에게 계속해서 끌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로즈가 마음을 먹고 시계 앞으로 가니까 잭이 우리 진짜 파티에 갈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잭이 로즈를 데리고 간 곳은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3등석 파티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요, 먹고 싶으면 먹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다들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또 이게 로즈에게는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로즈는 지금까지 이 격식을 차리느라 사람들 눈치만 보고 뭔가 제대로 파티를 즐기지도 못했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한 마리의 새처럼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타이타니코 3등석도 이게 다른 배 2등석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타니코의 3등석이 좀 그래도 괜찮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괜찮은 게 만들어진 공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로즈가 한바탕 놀고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칼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아니, 로즈와 약혼한 건 난데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까지 같이 탔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잭이라는 그것도 3등석에 탄 남자가 출몰하더니 어젯밤에는 내 사랑하는 약혼자와 잭이 함께 파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밤새 놀고 온 거예요. 칼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로즈를 몰아붙이면서 심지어는 같이 마시던 테이블을 뒤엉키까지 하는데요. 칼은 로즈에게 당신은 내 약혼자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렇게 칼은 로즈를 정말로 좋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혼자만 안 날라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즈는 칼에게 정말 일말의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칼과 약혼을 하게 된 이유는요.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죠. 원래 로즈의 집안도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기는 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시고 가신 거예요. 이제 이 가문에 남은 돈은 정말로 단 몇 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지금 이 가문이 그래도 과거에는 잘 나갔으니까 이 이름값으로 어떻게든 빚을 막고 있었었는데요. 이 칼이라는 젊은이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즈가 칼과 결혼만 하게 된다면은 이 무너져 가고 있는 로즈의 가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게 어머니의 조언이었죠. 근데 만약에 로즈가 칼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된다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잘 나가던 집안에 모두 이렇게 한순간에 탁 주저앉아 버리게 될 거였고 단 한 번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로즈의 어머니는요. 어쩌면 평생을 재봉틀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값비싼 그림들과 물건들 역시 경매에 붙여질 것이 불보고도 뻔했죠. 로즈의 어머니는 로즈에게 너가 이기적이지 않는다면 제발 얌전히 칼하고 결혼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 배는 배들끼리 신호 같은 거를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이 노르담호에서 눈앞에 빙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타이타닉호에 정보를 보냅니다. 근데 이 선장님이 빙상이 있다고? 근데 지금 이 타이타닉호가 거의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아까 이즈메이 사장님이 선장님에게 전속력으로 달려줬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선장님이 결국은 그래 이 타이타닉호의 명성도 있으니 그리고 사장님의 부탁도 있으니 전속력으로 달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지금 최고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빙산이 있다는 경고문을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최고 속력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속력을 낮추던가 아니면은 좀 다른 우회해서 가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선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타이타닉호 굉장히 큰 배고 그러니까 단단하겠지. 뭐 문제 없어. 늘 빙산이 있다는 이런 정보는 이반쯤 되면은 한 번씩 받는 정보이고 우리에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정체 모를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한편 로즈는요 이 배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이 구명정 숫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구명정이라는 건 이 바다가 만약에 예기치 못한 뭐 이런 사고로 배가 조금 위험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작은 배를 타고서 우선은 이 배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간판에 올려져 있는 이 작은 배들이 아무리 봐도 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어요. 로즈는 설계자 앤드류에게 아니 구명정이 좀 수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타이타닉호를 만든 앤드류는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 고위층들이 보기에는 가판이가 좀 깨끗해야 좀 이렇게 보기도 좋고 사진 찍기에도 좋아가지고 딱 절반만 신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잭은요. 그날 이후 로즈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로즈를 지금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녀를 올망불명 기다리다가 로즈가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로즈를 낚아채가지고 다른 방으로 불러오는데요. 올망불망인가? 올매불망, 올매불망, 올매불망. 잭은 로즈에게 혹시 당신 괜찮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3자인 잭이 로즈를 보아도 로즈가 칼과 있는 게 그리고 앞으로 칼과 결혼을 하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로즈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잭에게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잭은 누구보다 로즈를 잘 꿰뚫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둘이 만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잭은 로즈가 어떤 여자인지 파악을 했거든요. 잭은 칼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이 부자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로즈의 마음속에 있는 정열이 언젠가는 소진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로즈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로즈의 이 반짝반짝 빛남도 색을 바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로즈는 오로지 로즈 자신만이 구할 수 있었어요. 머리끈입니다. 하루 종일 잭의 말을 곱씹어본 로즈는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로 하죠. 바로 행복을 위해 자신의 발로 잭에게 찾아간 건데요. 둘은 이 간판 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그 장면, 손을 서로 뻗으면서 이렇게 바람을 가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나도 로맨틱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때가 타이타닉호가 마지막으로 해를 보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로 6시간 후에 이제 타이타닉호가 점점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잭은 사람들이 초생화를 많이 그려주었는데 잭이들 달찌고 다니는 이 약간 공책 같은 게 있었어요. 이 공책에는 여러 여자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프랑스 여자였는데 몸을 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자를 이제 그리면서 잭이 특히 이 손을 되게 자세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그렸거든요.
로즈가 그 그림을 굉장히 유심 깊게 봤나 봐요. 로즈는 제게 혹시 나도 그 여자처럼 그려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날 잭은 로즈의 그림을 열심히 그려줘요. 그래서 이제 잭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완성된 그림이에요. 참 잘 그렸죠? 한편 칼은 미치고 뛸 판이었어요. 칼은 로즈를 진심으로 사랑을 했어요. 뭐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이라고 봤거든요. 칼은 내 여자가 외간 남자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착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집착도 있죠. 변질된 집착. 네.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로즈와 잭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칼의 명령에 따라 로즈와 잭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맞아, 그건 사랑이 아닌가? 그 배를 태워보내는 모습에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아무튼 마녀님도 어서오세요. 근데 로즈와 잭이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이 넓은 타이나티코에서 칼의 사람들이 로즈와 잭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았다 하면은 동해번쩍 서해번쩍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그리고 이 도망가는 와중에 로즈하고 잭이 또 차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몸의 대화, 잠자리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둘은 막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고 선장도 잠을 자러 들어가는데요. 근데 저 멀리 뭔가 보입니다. 바로 빙산이었어요. 아까 다른 배가 그 정보를 줬잖아요. 지금 빙산이 있다. 타이타닉호는 그 정보를 듣고도 경고문을 듣고도 전혀 아무런 손도 쓰지 않았었는데 이 한밤중에 저 멀리 빙산이 눈에 띕니다. 너무 밤이어서 이 빙산이 좀 가까이 왔을 때 겨우 보였다고 해요. 정면에 빙산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고요. 타이타닉호는 급하게 방향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게 빙산이고 이게 타이타닉호이라면은 이 급히 우회를 하면서 더 큰 피해가 납니다. 6번 기관실이 2m 높이로 침수가 되었던 거였는데요. 물이 조금씩 차고 있기 시작했어요. 우회전. 그러니까 급히 옆으로 돌립니다. 왜 더 큰 피해가 났냐고. 그게 뭐냐면은 왜 더 큰 피해가 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건 유튜브에서 본 건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배고 이게 빙산이에요. 이게 단단하고 이제 배는 이 앞부분이 제일 단단하대요. 요 부분이 제일 단단하대요. 요 부분이.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서 빙산이랑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일 단단한 앞부분이 아닌 이 옆에가 쓱 긁혔거든요. 이 옆쪽이. 그래서 만약에 정면으로 돌파했으면은 좀 더 시간을 벌고 혹은 이렇게까지 참사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빙산이 옆을 긁으면서 더 많은 물들이 들어왔고 이게
뭐 이렇게 중간에 수리를 해가지고 물을 막을 시간도 없이 그 물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회를 하지 않고 정면으로 박았더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니라즈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빙산과 부딪히는 것을 눈앞에서 로즈와 잭이 마주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빙산이 이렇게 배 안으로 몇 개는 막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이 심각성을 몰랐었던 사람들이 이 빙산 얼음 조각을 가지고 빙산 축구를 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슬픈 해프닝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되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승객들이. 한편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 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칼은 이 굉장한 소음도 듣기도 했지만 아니 지금 내 약혼자를 찾는데 눈이 뒤집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칼이 이렇게 잭만 추격했다가는 뭐 아무것도 자기가 이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잭을 도둑놈을 만드는 거였어요. 로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 사파이어 목걸이잖아요. 그 사파이어 목걸이를 마치 잭이 훔친 것처럼 꾸며대기 시작했는데요. 거기다가 잭이 입고 있었던 옷 또한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그 양복이. 근데 그 옷을 브루스가 빌려주었는데 칼은 이 옷도 잭이 훔친 것 같다면서 잭을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둑놈들을 당장 가둬야 된다며 잭을 끌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로즈는요 좀 어왕이 번벙했어요. 저 비싼 사파이어 목걸이가 도대체 잭에게 어떻게 나왔으며 잭은 나랑 함께 계속 시간을 보냈었는데 언제 훔쳤지 하며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이 당시에는 로즈 역시 잭을 100% 신뢰하진 못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잭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 빙산과 부딪힌 후 이 타이타닉호를 만든 앤드류 그리고 CEO 회장 그 이즈메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장님, 타이타닉호 회사 사장님 그리고 선장님 이 세 명이 모여서 이 빙산과 부딪힌 거에 대한 회의를 주고받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장님 이즈메이는요 우리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큰 배인데 설마 이 빙산과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가 있겠어? 우리는 불침선이잖아 라고 앤드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앤드류는요 이 빙산과 부딪히고 단 2시간만의 시간밖에 없다면서 2시간 이내에 이 큰 타이타닉호는 침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즈메이의 이 오만함과 선장이 잘못된 판단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든 거죠. 문제는 이 배에 구조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구조정을 타고서 바다 밖으로 나간다면 피해가 적었겠지만 이 배의 구조정은 이 뱃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만 채울 수 있는 구조정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을 다 구하기는 부족했죠. 결국 선장님은요 여자와 아이들 먼저 구하라고
무전을 때리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배에도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로즈 역시 눈앞에서 빙산과 타이타닉호가 부딪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설계자 앤드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즈가 직감적으로 이 배가 지금 큰일 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앤드류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이 배의 상황을 알려주라면서 이 배는 얼마 못 가서 침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배가 침몰하는 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빙산 얼음 조각인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 여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인들도 있었죠. 이들은 원래는 그 실내에서 연주를 하다가 이제 간판 밖으로 나와서 좋은 음악으로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간판 위에 나와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너무나도 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연주를 듣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주는 파티에서도 안 듣기는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연주나 계속 하자라고요. 한편 로즈는요. 타이타닉호가 이제 곧 침몰한다고 이야기도 듣고 잘 생각해보니까 이 잭이라는 남자가 사파이어 목걸이를 훔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에게 혹시 체포된 사람들을 어디에 가둬두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배의 밑에 층 부분, 바로 승강기 맨 아래층 왼쪽 긴 복도 사이에 잭이 갇혀 있었죠. 상스님 어서 오세요. 로즈는 목숨을 걸고 이 승강기 맨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갑에 묶여있는 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잭은 로즈에게 어떻게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았냐고 물어보는데 로즈는 처음부터 잭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깨달았을 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열쇠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 수갑 열쇠가 보이지가 않아요. 물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로즈는 키 찾는 걸 포기하고 복도 쪽으로 나가서 도끼를 하나 챙기는데요. 그 사이 물이 거의 쇄골선까지 차기 시작합니다. 키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도끼로 내려쳐가지고 수갑을 부셔야죠. 잠시만요. 그 부분 저장 안 했다. 그 부분 저장 안 했니? 깜빡하고. 아무튼 그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아닙니다.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잭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선은 그
로즈가 도끼도 제대로 못 들어요. 발표할 때 액흉 슬라이드 하나를 빼먹었네요. 히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끼를 들고 왔는데 이 도끼를 제대로 쥐지도 잘 못해요. 왜냐면은 잘못 내려치게 되면은 제게 수갑을 치는 게 아니라 제게 손목을 자를 수도 있잖아요. 이 도끼로. 그러니까 쟤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즈에게 우선은 저기 보이는 서랍장에 대고서 연습을 한 두어 번 내려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즈는 제게 말대로 옆에 있는 서랍장을 내려치면서 연습을 하고 난 후에 제게 수갑을 내려치는데요. 다행히 깔끔하게 제게 수갑만 내려쳐서 제게 풀려나게 됩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은 간판 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제대로는 몰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내려가라고 하니까 뭐 내려가고, 지금 여자들과 아이들만 구명정에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들 혹은 남편들은 이 구명정에 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명정에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빠랑 내 남편이랑 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뭐 침몰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괜히 섣불리 구명정을 타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어떤 배에서는요, 65명 정원인 배에서 단 20명만 태우는 배도 있었어요. 앤드류는 도대체 왜 구명정에 사람들을 태우다 마냐고 물어보는데요. 병명이겠지만 중량 확인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변명인 게 남자 80명이 타더라도 이 배가 끄떡없는 구명정이었거든요. 앤드류는 사람들을 무조건 더 태우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테니까요. 한편 상등성 사람들은요,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상등성 사람들이 가판 위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은 이 가판 위가 더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그 총을 하나 들고 상등성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끔 문을 막고 있었는데요. 여기 배 직원들은요, 여자와 아이들만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싸움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잭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그냥 이 바닥에서 물에 숨질 게 아니에요. 잭은 이 문을 부시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하나 들고 와서 여러 사람들이 이 문짝을 부숴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다행히 문이 부서졌어요. 요게 가만히 그냥 묻힐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의자, 여기에 가만히 묻힐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행히 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한편 칼은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 배가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곧 침몰한다는 것은 앤드류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칼은 이 배 관계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배 한 자리를 예약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있다가 오더라도 그 자리를 좀 내어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약간의 밀종의 거래였죠. 자리를 돈으로 산 거였는데요. 그리고 눈앞에는 잭과 로즈가 보입니다. 칼이 이 로즈를 발견하고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지금 화낼 시간도 없어요. 빨리 저 구명정에 로즈를 태워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즈가 이제 밖에 내려가면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요. 빨리 내려가라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로즈와 잭의 사랑이 너무 깊어지고 관계가 너무 끈끈해져가지고 잭이 약간은 칼이 봤을 때 좀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칼과 로즈를 떼어놓고서는 로즈에게 먼저 내려가 있으라면서 나는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녀를 안심시켜주죠. 그녀가 구명정에 타고 내려가려는 그 순간 로즈가 이 구명정에 타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에 있는 잭의 얼굴을 봤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시는 잭을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즈는 정말 큰 맘 먹고 배에서 뛰어내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타이타닉호에 탑승하게 되죠. 잭은 도대체 왜 다시 왔냐고 물어보는데요. 로즈는 아까 전에 보여줬었던 로즈가 그 자살을 하려다가 잭이 가까스로 막았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만약에 뛰어들게 된다면 당신도 바다에 뛰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있자고, 적어도 우리는 같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새 둘의 사랑은 정말 깊어졌는데요. 물론 칼의 마음도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있었죠. 칼이 얼마나 화가 나냐면요. 이제 보이는 게 없었어요. 지금 칼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구명정에 타고서 이 자리를 떠야 되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총 한 자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냈다 로즈와 잭에게 총을 쏴대면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행히 로즈와 잭이 이 총을 맞지 않고 또 둘이 얼마나 달리기가 빠른지 다시 한번 칼을 따돌리게 되죠.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 칼도 더 이상 로즈와 잭을 찾으러 가는 것은 포기를 하는데요. 잭은 아까 전에 소정의 돈을 좀 주면서 내가 탈 배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 타이타닉 호에서 돈으로 목숨을 살 수는 없었어요.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언정 이곳에서는 돈이 더 이상 가치가 없었죠. 결국 칼 역시 돈을 좀 쥐어줬지만 배 관계자는요, 이 돈을 냅다 뿌리면서 이 돈으로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칼의 계획이 모두 망가지게 된 거죠. 네, 곧 방중입니다. 한편 지금 타이타닉호에서는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연주를 하고 있는 그 연주자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배가 조금씩 배 밑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게 보이니까 또 몇몇 연주자들은 정말 오늘 연주가 정말 즐거웠고 잘 지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뜯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때 혼자서 연주를 계속하는 연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떠나겠다고 하는 연주자들이 발길이
차마 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바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와가지고는 같이 그냥 연주하자고 해서 같이 그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면서 그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 가판에서 들려오는 그 연주자분들의 연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 속에서도 조금은 좀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었기를. 차를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였어도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이게 10번도 봤어. 그러니까 위로가 되었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공포 속에서 또 위로라는 말이 맞나 싶기도 해서 살짝 말끝이 흐려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연주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예 그 타이타닉호가 아니요, 그냥 좋아하는 영화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타이타닉호가 이제 그 침몰을 하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서로 껴안고 생을 마감한 노부부도 맞아요. 이게 실제 인물인데요. 되게 굉장히 잘 나가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그 부부셨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아내와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만 태우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 그 아내가 탈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아내가 이제 남편이 안 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왜 안 타냐, 빨리 당신이라도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안 탄다고 했대요. 근데 그 배 자체가 그때 구정정이,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돼서 구정정에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잘 나가는 분이시니까 이제 그 배 직원분이 지금 어차피 타겠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같이 타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편분이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타지 않겠다. 우선 여자들과 아이들을 태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아내가 그럼 나도 안 간다. 나도 당신 안 타면 안 간다. 이렇게 하시고 두 분이 그냥 배에 남으셨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생을 마감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배에서 꼭 껴안으시고. 아마 생존자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또 타이타닉호 그 후 이야기 해가지고 많이 또 회자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읽는 것도 있고, 안 읽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재워주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를 읽어주는 어머니도 있었고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선장님은요, 결국 선장실에서 최후를 마감하게 됐죠. 이 바다가 또 선장님이 있는 코앞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선장님이 이번 항해만 잘 맞추게 된다면 마지막 퇴역식이었거든요. 이제 선장님은 이 타이타닉호를 마지막으로 퇴역을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단 한 번의 실수로 결국 이런 참사를 맞게 된 거였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때 사장님의 이러한 좀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은퇴입니다. 은퇴 맞습니다. 이렇게 타이타닉호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즈와 잭도 결국 바다 아래에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때 로즈는 정말 다행히도 좀 넓은 판자 같은 게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잭이 로즈를 그 판자 위에 올려놓고서 잭이 마지막으로 로즈에게 당신만은 꼭 살아남아 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주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지금 사진으로 바꾸고서는 저작권은 딱히 그 문의가 안 온 것 같긴 합니다. 가구. 비강님도 어서오세요. 그리고 최대 행운이었다고 내가 곧 앞으로 이 바다에서 얼어 죽을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커 게임에서 이겨서 이 티켓을 구하게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최대 행운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다 온도가 너무 차갑다 보니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으며 죽게 되거든요. 이때 구정정에 탄 배에 탄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정말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배를 돌려서 사람들을 구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괜히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만약에 사람들을 건지게 되면은 이 배가 엎어질 수도 있고 그럼 이 구정정에 탄 사람들 역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감수조차를 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였죠. 그러나 브루스는요, 우리 돌아가서 저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정정에는 아직 사람들을 더 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서 사람들을 태우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같이 구정정에 탄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돌아가면은 모두 같이 죽을 수도 있다면서 그녀의 말을 거절하죠. 근처에 20대 보트가 있었는데요. 그중 단 한 대만 돌아오게 돼요. 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즈는 이 설악장 위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소리가 얼어가지고 막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잭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도 잭도 대답도 없고 그리고 목소리도 어느새 쉬어버린 것처럼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빛이 보여요. 구하러 온 배였는데요. 이때 로즈가 막 살려주라고 외치는데 목이 얼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잠시 들어가가지고 호루라기를 불고 있던 그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의 호루라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한 대의 보트로 인해서 6명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녀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그때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되죠. 오늘의 영화는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끝. 아무튼